김어준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오늘도 완전히 새로운 구성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펼쳐질지 우려 반 기대 반. 네,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천진난만합니다. 모든 게 다 흥미롭습니다. 롯데월드에 놀러 온 느낌입니다. 이현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리액션이 너무 웃겨요. 누구 얘기하는가 했어요. 본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올 때마다 너무 재밌어 하시니까. 네. 옆에 사람 혹시 흥미로운 얘기 못 들었을까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어 계속 물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잘해주셔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오셨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가서 사과문까지 올려서 제가 참 미안했습니다. 현 민주당 의원이자 이재명 대표의 가방을 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아 진짜 왜 제 가방이라니까 제 가방. 아, 의원님 가방이었어요? 그럼 제 가방입니다. 김남국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역 의원이고 네. 이재명 대표 가방 들어준 바 없죠? 아니라니까요. 제 없습니다. 가방이라니까요. 네, 본인 가방입니다. 네. 아니 우산도 이재명 대표는 우산 들어주는 것도 싫어하세요. 싫어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우산을 씌워주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가방 안에 있는 것도 본인 다 제 거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네, 다 그, 제 겁니다.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단원을 네. 지역구를 두고 있는 넓죠. 국회의원입니다. 수도권에서 굉장히 넓은 편이죠. 네 저희 이제 지역에 도심 신도시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또 네. 동시에 이제 아마 이제 경기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보물섬 같은 섬이 있는 대부도가 저희 지역구여서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역구가 넓고요. 고맙습니다. 저희 매불쇼도 네. 그 현장에 가서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는 오시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아 저는 해봤어요. 한 7, 8년 전에 대부도 가서 제가 신혜식 대표랑 최대주 회장이랑 셋이 했어요. 영상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7, 8년 전에. 앞으로는 김남국 의원 끼고 하세요. 함께. 대부도에 가면은 네. 대부도에 꼭 오십시오. 예. 제가 안 그래도 한 몇 개월 전에 김남국 의원 부친과 통화를 했어요. 예. 왜? 부친이 그 유튜브 팬이고 촛불 그 트린 집회에 자주 나오신다 그래서 매주 나가시죠. 그래요? 네, 매주 매주 나가시죠. 해서 제가 아드님 제가 재선 확실히 당선시켜드릴 테니까. 혹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 현 대표는 보수 아니냐 그래서 보수니까 보수표 모아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몇 표 정도 가니? 제가 그래도 보수 한 10원 활동했는데 힘이 당선될 있습니다. 정도의 보수표를 모을 수 있죠. 네. 아니, 아버지가 원래 변희재 선배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최근에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원래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요즘에 이제 굉장히 시원하고 센 발언을 일련한다 했잖아요. 요즘은 그렇고. 원래 좋아하셨으면 아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최근에 더 좋아하시길래 왜 그런가 싶었더니 네. 갑자기 선배님께서 재선시켰는데 그 네. 말 그 말에 야. 알겠습니다. 보수표에 책을 딱 꽂히셨어. 네. 책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예, 태블릿? 태블릿? 예, 태블릿. 아, 근데 아버지가 그 책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현역 의원이 그 말하는 거는 지금 최초입니다. 예, 태블릿 얘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니, 책을 아니, 선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책 내용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읽어보지 않아도 계속 세뇌당할 정도로 들어가지고요. 너무 막 힘들 정도로. 예, 그 얘기 오늘 좀 민원사항으로 몇 가지 또 들어갈 겁니다. 네, 네. 각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연스럽게 변희재 대표님 인사 부탁드리겠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윤혜 신 엄마부대 대표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아름다운 대부도 지키려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막아야 됩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자다가 또 벌떡벌떡 깨고 지금 있거든요.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오윤혜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이 문제로 지금 잠을 못 잡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지 못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또한 우리가 막지 못한다. 이 진실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맘카페에 지금 가입도 안 돼 있는데 네. 이거 막 퍼다 나르는데도 아이고. 반응이 없어요. 엄마 왜냐? 부대인데 가입을 안 하셨어요? 엄마 부대는 제가 엄마 부대입니까? 네, 혼자 있어요. 네. 제가 혼자 있어요. 회원이 없어. 네. 근데 사람들이 댓글 반응이 네. 언론에 너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수산물 수입 금지 절대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지금 아주 아니란 생각하고 오염수가 있더라고요. 방류가 되면 수산물이 뭐 어디 산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죠. 당연하죠. 예리하신데요, 의원님. 네. 당연한 것도 그렇게 되면 일본이 WTO 다시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리한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은 왜 이런 예리함이 없을까요? 그 이모대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했거든요. 이모 대처. 그 얘기를 또 아, 그 얘기를 왜 해? 언제적 얘기를.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한참 지나간 이야기. 맞아요. 이러니까 매불쇼가 초심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디서 네. 들립니까 그 얘기가? 아니 이게 오늘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네. 아 최욱 씨가 갑자기 저한테 접근해서 네. 이 오늘 스토리 라인을 딱 정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야,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충격적이어서 네. 네. 아, 이거 체육 이러면 안 된다. 네. 우리 매불쇼는 항상 짠 거예요. 솔직하게 네. 짜고 하면 안 돼. 날것으로 갑니다. 날것으로. 날것으로 가야 되는데 예. 제가 초심을 잃었다. 아 좋습니다. 날것으로 그럼 민원 하나 쑥 들어가죠. 네. 아, 민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원 바로 들어갑니다. 네. 자 일단 김성환 안보실장 사임과 갑자기 들어갑니다. 갑자기 외교로. 사임과 관련한 문제를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 미스터리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민주당 의원님이 또 나와 계시니까 민원을 하나 넣고 싶은 게 있답니다. 이거 잠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요. 네. 고윤회를 이해시켜 드려야 돼. 네, 해봐요.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 네, 알아요. 질이 아니라 아, 지. 아유, 질 바이든 여사. 네, 알아요.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 공연을 네. 7차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질 바이든 여사가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안보 라인에서 이 보고가 누락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외교 라인을 통해서 알게 돼서 오. 화가 난 거야. 그렇네. 이거 왜 무시했냐? 그렇죠. 화가 날만 하잖아. 네, 이대로라면. 예, 그래서 이제 비서관을 경질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 와중에 이제 외교 비서관은 브리핑을 하는 거야. 경질이 안 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난 거야. 네. 의전 비서관은 경질이 됐어. 네. 근데 외교 비서관이 경질이 안 되고 브리핑하고 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외교 비서관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안보실장까지 이제 교체가 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누락시켜가지고 예. 난리가 났네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이제 밝혔는데 오, 네. 잘린 김성환 실장은요 동아일보에 의하면 네. 백악관으로부터 블랙핑크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퍼즐이 안 맞춰지는 안 거죠. 맞네. 예. 편의재 대표님. 일단 제가 그 두 가지로 이거 하나의 좀 정황 증거가 나왔는데 하나는 박진 장관의 답변에서 네. 질 바이든의 질자도 안 나왔어요. 네. 이 일의 이 시작을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거를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킬시켰다. 네. 이거는 이 문맥을 쭉 보면 이건 한국에서 제안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미국 쪽에서 제안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 얘기 나온 거를 미국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킬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질 바이든이 7번 요청했다는 걸 그 얘기 부인한 전혀 적이 없고, 없어요. 질 바이든 아직까지. 나오질 않았고 예. 미국 요청했다는 말도 하나도 안 나오고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얘기는 자기 내부니까 얘기가 될 수 있지 저쪽에서 얘기 나온 거를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진 장관의 답변만 봐더라도 이거는 미국 쪽 요청이 아닌 거에 좀 드러나는 거고. 자 그럼 김성환 실장 얘기는 자기는 미국하고 협의할 때 블랙핑크의 불자도 들어본 적 없다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이 언론에 막 조중동은 지금 뭐 대통령실 대변하니까 질 바이든을 직접 요청했다면 말이 안 되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에 7번을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 없다 그러는데 자 아시겠지만 여기서 의원들을 하시겠으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하고 대통령실하고 전화가 안 됩니까? 서로 공문을 보내는 사이에 텔레그램도 안 해, 카톡도 안 해. 다 하는 사이거든요. 주미 한국 대사관하고 이쪽에 외교안보실 다 하는 사이잖아요. 다 뭐 동창 뭐 다 있을 텐데 2달 사이 7번을 공문을 보내는 사이에 이쪽이 한 번도 답변 안 해가지고 2달 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화도 있고 카톡도 연결돼 있고 텔레그램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질 바이든 쪽에서 한국에게 7번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네. 거짓말일 가능성이 99%라고 봐요. 오. 네, 그리고 한인 매체, 애틀란타의 한인 매체이자 뉴스버스의 이제 미국 특파원도 취재를 쭉 했을 때 불가능하다. 미국의 이른바 국빈 초청 만찬의 문화로 볼 때는 해당국에다가 저 가수 데려와 이런 전례가 없다. 예를 들면은 영국의 그 토니 블레어를 이제 클린턴이 초청했을 때도 영국 가수인 이 엘튼 존을 초청할 때 직접 초청한다 백악관이. 블레어 보러 얘 데려와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전례가 없어서 이거는 질 바이든한테 마치
남편 조 바이든에게 날리면은 뒤집어 씌웠듯이 네. 이번에 부인 질 바이든에게 블랙핑크 뒤집어 씌웠다. 네.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회 외교위나 아니면 우리 같이 나는 국회의원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독립된 헌법기관이잖아요.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남국 어디 써가지고 네. 어디 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가지 마. 백악관에다가 나갔다 질 바이든 한글로 써도 돼요 사실. 한글로 써도 돼. 백악관 다 한글 번역할 수 있어요. 한글 써도 돼. 질 바이든 여사님께 블랙핑크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블랙핑크 보고 싶다고 7번 가량 우리 대통령실을 요청하셨습니까? 네. 압박을 했습니까? 그리고 블랙핑크 초청 비용 300만 달러를 우리 정부로 내라 그랬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질의서를 보내면요. 질의서. 이거를 비용 부담을 그럼 누가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 쪽에서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국빈 방문이잖아요. 네. 근데 통상 국빈 방문이면 그 국빈 초청을 하는 국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딱 부담하죠. 짜가지고 네, 호스트가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다 짜서 네네. 그 나라에서 이 브리핑을 하러 와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도어투도어로 전부 다 프로그램 짜서 설명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대받는 사람이 의견 주고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하는 미국 쪽에서 비용 부담 다 해야 되는데 그 보도에 의하면 네. 우리가 부담한다. 네.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은 제안을 했던가. 우리 쪽에서 아니면 사실 굉장히 결례예요. 미국 쪽에서. 우리한테 사실 굉장히 결례하는 거죠. 자기들이 제안해놓고 근데 비용은 네가 부담해. 네. 수십억인데 그래서 한국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거 굉장히 결례죠. 그렇죠. 외교 관리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상한 아니 이 거예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혼란했어.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호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인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첫날에 김성환 실장 경질 사유로 대통령실이 쫙 뿌린 거는 블랙핑크 문제였어요 분명히. 네. 근데 이게 조중동에서 사설이 탁 튀어나옵니다. 블랙핑크 따위로 어떻게 안보실장이 해주면 되냐? 이때부터 바뀌어요 논리가. 이때부터 무슨 알력설, 뭐 차단설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서로 간에 뭐 김성환 실장하고 김태호 뭐 차장이랑 서로 간에 알력으로 사임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많아. 근데 이게 만약에 영부인 측에서 그 김승희라는 그 이벤트 전문가가 네, 선임 행정관. 네, 이게 거의 뭐 이게 정설로 가요 사실 이게 음. 블랙핑크를 한국 쪽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빈 마찰에 밀어 넣으려다가 한국 외교 담당가들이 그거 안 된다. 그거는 관례상 불가능하다. 이래서 만약에 외교 담당가들을 의전비서관, 외무비서관, 안보실장이 날라갔다 그러면요. 그럼 심각한 일이지. 이거는 그냥 윤석열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 더군다나 그거를 또 나간다. 또 나간다. 또 나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저 바이든의 와이프한테 뒤집어 씌웠다. 미국 영부인에게. 이 외교 문제고. 보통 뒤집어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씌운 상황이 결과적으로 되는 만약에 네. 지금 한국 말대로 질 바이든이 한국에 7차례 걸쳐서 300만 달러 이상의 공연을 강요했다 그러면요. 질 바이든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해야 되는 상황. 이 중요한 거를 제가 볼 땐 거짓말로 했어. 그럼 이거 밝혀야지. 이걸 밝혀야지. 그럼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백악관에 한번 문의해 보면 어떨까요? 아. 그 전에는 부담이 크니까 큰 이벤트가 끝이 나고. 끝나고 다 끝나고 그것도 좋은 그러면 좀 아이디어네.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아니 김남국 의원은 이 사실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사실일 수 아니요. 있겠지만 네. 중요하지. 모두가 지금 이미 후속 보도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지금 외교관 이게 뒷말들이 다 전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네.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거의 팩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 우리 지금 호도한 이제 거 아니야? 그 날짜 순으로 쭉 이렇게 정리한 거를 좀 보니까요. 네. 이미 그 한일 방일하면서 그 한일 정상회담 전에 의전 비서관이 10일 날 교체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한일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지율도 폭락하고 너무.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미 대통령실에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블랙핑크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 교체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많았지만 실제 지금 보게 되면 24일 날 서해 수호날 기념식에 안보실장이 불참했어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잖아요. 안보실장이 불참을 했을 때 이때부터
내부에서는 교체가 검토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의원님 때문에 잠깐만요. 의원님. 이 블랙핑크 의원님, 제 본질로 말씀은- 봐가지고 이게 의원님. 누구냐라 이게 보는 거 말이 자 안 돼요. 보세요. 예. 지금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맞췄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경질을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아니, 하십니까, 근데 의원님? 우리가 지금 뭔가 미궁 속으로 아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인데 무슨 경질이야?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외부 의원님.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봤을 때에는 그 다음에 또 외교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25일, 26일에 이미 교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흐름상으로 봤을 때 외교 안보 라인의 불협화음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외교 실패에 대한 내부 검토는 있었던 거죠. 한일 외교 실패, 한일 정상회담. 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한 20여일 앞두고 맞습니다. 다 뭐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네. 또 안보실장까지 이렇게 바꾼다는 건 네. 있을 수 없는 맞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블랙핑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 맞지 않는 근데 거죠. 이제 그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김남국 의원님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데요. 만에 하나 만약에 지금 그 블랙핑크 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의심하는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실제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미국은요 이걸 가지고 상당한 어떤 카드로 악용할 나중에. 가능성이 아. 있죠. 이 카드로 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알려지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이거 이게 얼마나 약점이 만약 있는 돼요. 일이 예. 실제 있었던 이게 일이라면 실제라면 예.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이나 우리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엄청난 약점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국내적으로. 예, 그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번에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정상회담. 이번에 정상회담 가시면서 네. 우리가 사실은 요구할 게 많잖아요. IRA 네. 반도체. 그 협상을 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요구도 하고 그렇죠. 또 미국한테 양보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팩트를 미리 확인을 못했을 경우에 우리 여기서 밀릴 수가 있어요. 야, 이걸 지렛대 삼아 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다. 이거 참 뭐 너무 저는 슬프다. 이게 뭐 100% 그렇다는 얘기가 네, 아니고 네, 네. 그럴 수도 만에 있다는 하나 거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교는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지금 외교안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팀에 굉장히 그 뭐 알력 다툼, 불화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주된 원인이었다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촉발시키는 게 뭐였냐라고 하면 아마 문화 공연이라고 하는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그거를 미국 측에서 제안했는데 계속해서 답변을 안 하니까 답답해 했다라는 거예요. 막 공문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공문이 몇 차례인가 뭐 사실관계 좀 따져봐야겠지만 보고 누락.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김성한 전 실장이 거의 뭐 50년 지기 네, 친구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50년 지기 친구를 날린다. 그리고 또 동시에 20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렇게 남기고. 날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외교사 간에 한미 간에 뭔가 저는 충돌이 있었던 일단 그러면은 난 우상호 의원이 시작하자마자 블랙핑크 때문에 경질됐을 가능성이 없다. 딴 거다. 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방향을 잘못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렇게 윤석열 단정할 필요는 정권은 없죠. 역발상을 해야 돼. 네.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으로 안 보이는데 일단은 그건 해야 돼. 그러면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대통령실에 7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블랙핑크 네. 관련해서 네. 그거 받아내야지. 그거는 사실관계. 받아내야지. 그거 가져와 보라 그래서 내가 볼 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보통 거예요. 7차례 이렇게 보도가 나온다면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게 근거가 전혀 없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 말 들어보니까 한일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어쩌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겉으로는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야 이거 큰일 났다고 아유, 판단할 수도 그건 있다는 말씀. 당연히 그렇게 그건 말이 판단하고 안 있을 돼. 거라고 봐요. 만약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아니 네. 대통령은 그렇게 유튜브 보고 네. 비정상적인 어떤 상식적이지 못한 사고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 수많은 지금 사람들이 그럴 수 그렇죠.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은 네. 정통 외교 관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도된 것 뭐 여러 가지 파악한 바에 따라도 네. 이미 외교부에서는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다 이렇게 선정해 놓고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사과,
이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쨌든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배상과 관련되어서도 역시나 네.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요 두 네. 가지는 마지노선으로 아니, 근데 정해놨다는 의원님, 거예요. 의원님. 그런데 이것까지 다 한 방에 포기해버린 의원님 거잖아요. 그 말이 네. 제가 맞다면 네. 왜 정통 외교 라인이 떠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왜 도저히- 경질됩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정통 외교 라인들이 도저히 이 정권은 떠난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경질이 아니고 황당하다. 왜냐하면 보통은 떠난 거야? 정치인들이 전문가 외교나 이쪽에 전문가가 아닐 수 있잖아요. 보이콧한 경제나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으니까 네. 다 뒤집어지니까 아마 그런 그- 갈등이 더 촉발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외교관이라는 집단이요. 노선 가지고 사표 쓰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거 완전 테크노라트거든요. 만들어 주면 돼. 친일을 하든 뭐 반일을 하든 만들어 주면 되는데 블랙핑크 데려와라 이건 못 하는 거거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미국이랑. 네. 사표 쓰는 경우는 모래 위에 집져라 이건 안 되는데 웬만한 건 다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노선으로 정말 뭐 외교 철학 가지고 붙었다. 김태호는 뭐 친일이고 김성환은 친미여서 붙었다. 난 그건 전부 다 좀 좌파적 시각. 아. 노선으로 막 직을 던지는 거 좌파야. 보수는 그런가? 보수는 다 따라가. 아니 본인이 보수인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네, 보수는 노선 싸움이 없어. 아니 보수 비하하지 마요. 근데 블랙핑크 잡아와 이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질은 블랙핑크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요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 예. 의원님은 보니까 너무 좀 관성적으로 아니, 관성적이 생각하시는 것 아니라 같아. 이미 그 뭐 아니, 근데 외통위에 그- 계신 우리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상호 의원도 절대 아니다라고 아니, 선언을 근데 하고 그분이 봐봐요. 어떻게 알아요? 뭐 전문가 그 사람이. 아니, 그분이 어떻게 아니, 알아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그분이 뭐가 전문가야. 그분이 외교 전문가도 아니시고 외통위 외통위 외통위원장까지 아니 그거는 예. 뭐 국회에서 하시는 거니까. 아,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보를 모르셨을 수도 있는 이게 내밀한 거죠. 문제죠. 근데 이제 이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아. 곳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하찮은 일도 그렇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안 그렇지. 돼요. 아니, 제가 완전히 가능성을 닫은 건 아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트리거가 될 수는 있다. 네. 왜냐하면 50년 인적이 친구를 20일 전에 이렇게 갈아치운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 친구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네. 아니, 왜냐하면 굉장한 실세라고 지금 가까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한미 간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결례와 실수를 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니, 트리거가 그리고- 아마 그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송별회 했어요. 송별회 28일 날에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서 식사를 서울 했다. 모처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오래된 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위로를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짐작컨대는. 그러면 왜 사표를 내라고 했을까? 그렇게 오래된 직이고 그렇게 위로까지 할 정도인데 네. 그러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래요? 다 이분도 이제 언론에서 뭐 비판한다. 거의 변이제 다 됐어. 누가 편의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랙핑크가 문제가 되니까 네. 이제 김성환의 이 경질 사유는 항명을 했다. 항명을 해서 이 윤석열이 극대노를 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극대노 한 사람이 불러서 술을 마셔요 같이. 송별회. 우리 그렇죠. 그거는 뭐냐? 뭔가 그 둘도 어찌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하나의 뭔가가 권력자가 있다. 김성을 거대한 날려서 힘이 있다, 뭐 둘 이런 다 거지. 둘 다 술 마시면서 무서워서 아. 잘 견뎌보자 이런 술자리예요, 그거는. 근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은 조금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의전 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 바로 앞두고 그만둬 버렸어. 네. 그 일을 이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자리를 누가 했냐면 김건희 여사의 라인 아 라인. 선임 행정관이 지금 직무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 이벤트 네. 기획가 그분이. 이벤트 기획가가 지금 직대를 하고 있죠. 직대를 지금. 그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쪽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이벤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벤트? 의전 비서관인데 그분이 이제 그만 김일범 씨가 네. 근데 이제 한미 문제 그 당시도 한미 정상회담의 이벤트 문제였습니다. 그만둔 게 이제 이게 나중에 드러났지. 그래도 이벤트 전문가라도 미국하고 얘기하려면 뭐 영어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교관이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만두니까 이제 실제로 밑에 있는 행정관이 이제 이벤트 전문가가 다 맡아가지고 막 일을 추진하는데 외교비서관이 또 그만둬버려. 그만둬. 외교비서관이. 예,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또 미국하고 뭔가 안 됐겠지. 그래서 또 이제 이 국정실장까지 그만둬버려서 결국 지금 누가 살아남았냐 그 라인에서는 김승희 한 명 살아남은 거예요. 김승희가 이제 선임 행정관 아까 말한 의전비서관 그래서 직무대행. 오늘 기사는 뭐냐? 한미 그 정상회담 때는 블랙핑크가 못 가지만 한미 동맹 70년상 때는 반드시 반드시 한다. 공연은 이거는 반드시 미국 국정 간다. 과제야, 국정 과제. 거의 뭐 통일 수준이야. 통일 아니 수준. 한미 정상회담 놔두고 블랙핑크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인사가 된다 안 된다 와서 관련되어서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았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게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작년에 한 방에 싹 거의 한 100여 명 가까운 한 60에서 70명의 행정관들이 잘렸어요? 싹 네. 물갈이 되고 잘렸다라고 한 맞습니다. 그 보도를 기억해야 된다고 봐요. 네. 보통의 어떤 인사를 하고 쇄신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이유가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그렇죠. 것들이 되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교체가 즉흥적이야. 되는 이유, 즉흥적이야. 시기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제 또 한덕수 총리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네. 안보실장 교체되는 거 몇 시간 전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거기하고도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고 즉흥적이야. 있었고. 예, 예. 의원님, 예. 이런 거는 우리 국정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지금 뭐 본인이 뭐 뉴스 앵커입니까? 이런 거를 오늘 준비 많이 해요. 아니, 의원님. 느낌이야, 지금. 갑자기? 갑자기 또 하고. 뉴스 앵커냐는 거 왜?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국정이 흔들리는 우리 문제잖아요. 우기영의 초심을 잃었어요. 갑자기 또. 김남국 의원님, 이런 거 해결해 주셔야죠. 문제의식을 자, 갖고. 제가 여기서 또 진행을 하면 안 되지만 네. 여러 가지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너무 많은데 네. 뭐가 있죠? 시간이 벌써 지금 40분인데 아, 이거 한 주제만 이렇게 아니, 근데 이 주제만 이거- 가지고 아니 우리 체육 아니, 우기영. 제가 이제 한 말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면- 오래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진짜 중요한 얘기지. 중요하긴 네. 중요해. 왜냐하면 대통령실 자체가 아니, 이게 흔들렸잖아. 사실은 우리가 웃으면서 이 얘기하지만 외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근데 지금 사실은 김성한 우리 그 안보실장이 이제 그만두신 안보실장이에요. 네. 그분이 계속 블링컨 만나고 왔잖아요. 그럼요. 그분이 현장에 네. 답사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앞두고 갑자기 잘랐어? 네. 그리고는 주미 대사로 계시던 조태용 대사를 예, 한국에 그 와 자리에- 있는 김에 야, 그럼 네가 해라. 그러면 지금 주미 대사 지금 비었잖아요. 네. 그러면 새로 지금 교체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미 대사도 바꾸지. 즉흥적으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야. 그럼 민주당에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들이 바뀔 수 있는지 그 문제 과정에서 정말 잘못된 건 없었는지를 밝히면은 네.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알려주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이거 알 권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그래서 이제 부분이거든요. 어제 그 대정부 질의에 나섰던 의원님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지금 네. 물은 네.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지금 이게 보게 되면 원칙 없는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교안보팀에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지는 순으로 이렇게 정한다라고 하면 안보실장과 비서관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날리지 않거든요. 만약 실무 라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외교비서관 선에서 정리를 한다거나 네. 그리고 실장은 남겨두고 만약 그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실무는 돌아가야 되니까 외교비서관을 남겨두고 안보실장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네.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번에 보게 되면 외교비서관을 한 25일, 26일 날 교체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교체 안 한다고 언론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네. 또 갑작스럽게 안보실장 그러니까요. 교체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해결의 방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뭔가 일관되지 못하는 국정이 거라는 흔들리는 인상을 거예요. 받아요. 그렇게 그 심각한 문제를 국정 질문을 했다면서요? 그 뭐래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은 직접 답변한 게 아니고요. 한덕수 총리가 대답을 그 했는데 사람 맨날 신문 보고 알고 아는 게 없는 사람이야. 진짜 영혼이 없어. 야, 폐부를 찌릅니다. 이번에도 역시 답변하는 걸 보면 네.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 사람이야말로 빨리 교체. 몇 시간 전에 뭐 알았다라는 식으로 또 답변하시고 그래서 네.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내부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또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요 정도 정리할까요? 제가 볼 때 아까 말한 그 주미대사관이 보냈다는 7번의 공문 네, 이거 확인해야 되고 그거 확인하고 질 바이든한테 확인해야 돼요. 질 바이든은 안 그날- 그러면 약점이 잡혀 우리가. 아, 맞아. 질 바이든 확인해야 아까 돼. 제가 예, 말씀드린 맞다니까요. 부분이 예. 굉장히 근데 악용될 이런 수가 얘기를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를 우리 김남국 의원님 한심하게 봐. 우리를 한심하게 봐.
아니 왜 우리를 한심하게 봐? 아니 그때도 선거 직전에 지방선거 직전에 특검 그거 통과시키라고 아니 통과가 아니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라 그랬죠. 다시 봅니다. 말을 지금 아니 다시 돌려봐요. 내가 언제 통과시켜? 준비를 하라 그랬죠 그때부터. 여기서 정상적인 거 왜 김남- 정영준 선배님밖에 없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정영진은 마네킹인데 뭘 정상이냐 또. 가만히 있으면 쇼의 정상이야. 한덕수. 말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님이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원칙대로 이제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정서 원칙이죠?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그렇게 해서 기자하고 이렇게 해서 타진해 보시고 이제 네. 할만하다 싶으면 네, 그때 네. 공문 보내시면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큰일 났네요. 두 번째 미션도 될까 모르겠네. 네, 뭐 요 정도로 미션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예, 요 정도로 정리하고 아까 그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짧게만 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저는 진짜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진심이거든요. 저는 이거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장관이 특검하면 진실 규명에 반대가 된대. 아 그때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원 아닙니까? 아니 뭐 장관님도 특검 파견돼갖고 이름 날린 분인데 특검을 진실 규명에 반대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고 세게 좀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네. 지금 윤석열 수사팀이 지금 수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공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보게 되면 진술을 중간에 사람들이 다 바꿨어요. 그러면은 검찰에 나와서 한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판 중심주의고 검찰의 진술 조서에 증거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만약에 특검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 공소 유지와 관련되어서 자신감을 검찰이 통제력을 잃게 된다. 네. 그 걱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 지금 수사한 거에 대한 수사 기록을 다 특검에 넘겨줘야 넘겨야 돼요. 돼. 네. 그러면 어떻게 검찰이 어느 윤석열 방향으로. 수사팀에서 어느 네. 방향으로 어떻게 수사를 사건을 만들어 가는지를 네. 다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걸 예리하시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 예. 예리해요. 네. 밀어붙여야지. 이모 대첩은 옛날 일이네. 이 사람 진짜. 그때보다 되게 강해졌어. 강해졌어. 욕 진짜 많이 먹었나 봐요. 네. 그때 아니, 또- 확실히 강해졌어. 이거 이제 55 클럽 이거 빨리 좀 진행이 이거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진행되는 그래서 거죠? 이거는 지금 안 돼, 저희가 안 돼. 안 돼요?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정의당이 정의당의 협조가 협조가 없으면 안 돼. 조금 어려운. 정의당이 협조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들이 얘기하는 이유.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뭐냐면요. 대외적인 명분은 이건 어찌 됐든 법사위 절차를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된다.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저쪽에서는 절차고 법과 원칙을 다 어겨가면서 하는데 왜 이쪽에서는 맨날 그러니까 사실 확인, 그래서 이제 원리 원칙 답답한 게 답답해요. 안 되는 거를 그냥 저희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절대 안 하려고 할 건데. 오. 근데도 이제 정의당은 자꾸만 이제 네. 안 하려고 법사위를 거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강인미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앉으시거든요. 뒷자리에. 네. 바로 옆자리 뒷자리 다 정의당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다 법사위 소위를 열어가지고 특검 네. 법안 처리를 위해서 네. 법안 시사를 계속 하겠다. 음.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겠다. 정의당이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의당 할 수 있는 6명의 데까지 다 하겠다. 네, 6명의 마음도 못 움직이면은 민주당은 국민의 마음을 살 수가 없죠. 정의당 한 명 한 명씩 만나요. 야, 어디서 저 멋있는 말 많이 배워왔다. 이거 50억 클럽은 진짜 해야죠. 이거는 진짜 해야 아니 돼. 근데 50억 클럽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네. 맞아요. 이건 아마 보수층도 네. 대부분 왜냐면 동의할 거예요. 곽상도 무죄 나와가지고 그럼요. 완전 그때 불붙었어. 엄청 그때요. 예. 곽상도 무죄 그때 나왔을 난리 때 났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저한테 엄청 전화 왔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네. 볼 때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걸 발목을 잡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의원님 예. 머리를 한번 밀어붙여야 밀어야 돼. 돼요. 의원님. 밀으라고. 의원님 머리 밀어도 돼. 이건 명분이 있잖아요. 아니, 또 갑자기 또 왜 머리를 또 의원님 그 머리 긴다고 뭐 좀 달라 보이네. 머리만 밀어서 될 일이면 쉽지. 단식. 같이 들어가야 돼. 아 이거는 명분 있잖아. 명분. 명분이 있을 때 밀어붙여야 여론조사 돼. 기준으로 74.4%까지 찬성. 예, 대장동 특검은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결론이 있더라고요. 빨리 나왔으면 네. 그 다음에 뭐 비공개나 공개 여론조사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하죠. 그렇죠. 쌍특검. 70에서 65% 후반 예, 정도 이렇게 머리 나오고 밀어야죠. 있는 상황이에요. 단식에 우리가 네. 밤에 몰래 먹을 거 갖다 줄게. 몰래. 저 보름달 뭐 이런 거. 그래서 강하게 이제 좀 이게 지금 나가주세요. 보게 되면
이제 대장동 특검은 네. 정의당도 동의를 해서 이렇게 다 발의를 했어요. 50억 특검. 예, 네, 50억 네, 특검.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소득당도 발의를 했거든요. 네. 약간 이제 법안의 차이를 보게 되면 쟁점은 그거거든요. 수사 범위, 그다음에 특검의 규모, 그다음에 누가 추천할 것인가 특검 이 세 추천권. 가지예요. 추천권. 근데 이제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이제 추천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천권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무조건 꼭 교섭단체가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예컨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나 여러 정당에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막 마음대로 이상한 사람을 하진 않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양보 가능하고 그다음에 특검의 수사 규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몇십 명 이렇게 크고 적은 거 쟁점 아니라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수사 범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그 저축은행을 넣냐 마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류가 사건의 시작점이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대장동과 관련된 그 땅 작업을 초기에 했던 그 남욱 뭐 이런 어떤 김만배 이 사람들이 네. 종잣돈을 맞아요. 처음에 이렇게 자초되려고 의원님 다 했다가 알아요. 의원님 다 이런 안다고. 어떤 수사 관련 아니, 의원님. 이게 다 2010년 의원님 뉴스 앵커예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포함시키는 네.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요것만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정의당의 입장을 받아가지고 정의당에게 모든 공을 돌려준다. 아이고 진짜 훌륭하다. 그 공을 정의당한테 넘기면 정의당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 의원님 네. 예리해지셨네. 아니, 그 당의 입장이 아니면 의원님 생각이에요? 제 개인 생각이 아니 지금 일기장 유튜버예요? 아니, 무슨 개인 생각을 요즘 왜 해요? 아니 제가 뭐 당 168 지도부는 명. 아니잖아요. 당 당 지도부는 같은 아니기 의원 때문에. 아니 이재명 대표 가방도 들어주고 하는데. 아이 가방 제 가방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가방도 제 가방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도 다 제 가방. 공을 누가 받는 게 뭐가 아니 이제 중요합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 하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는 아, 그래요? 개인 의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데 네. 그 제가 김의겸 의원을 제가 한 2주 전에 만나서 네. 제가 책을 줬어요. 김의겸 그래서 그분은 위험해요. 아니 술자리로 많이 망가졌어. 한동훈한테 너무 당하시는데 이걸로 한 방 쳐라. 이거 안 되는데. 근데 그분 오늘- 트라우마 있어 트라우마.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한동훈은 조선 제일의 검이 아니라 조선 제일의 제일의 혀라 혀. 그러는데 어. 아니야. 조선 제일의 혀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당하니까 오히려 공포감을 갖는다는 느낌을 들 아, 정도로 그래요? 조선 제일의 혀도 아니에요. 그거 혀 그냥 뽑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 남자야. 저는 아까 김남국 의원님의 내가 재선을 내가 도와드리겠다는 대신에 제가 한동훈은 출마한 지역구 제가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송파을로 이사했다는 서 있었지만 제가 확인하니까 강남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 강남에 무소속 나가서 예. 잡아버릴 건데 어. 고전에 우리 하나만 우리 예. 민원 또 민원 들어. 민원들 두 번째. 한동훈한테 그 혀가 무섭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네. 말로 하지 말고 역시 문서로 문서로. 아니 이렇게 변인재라는 사람이 당신 대놓고 조작 주범이라고 막 책을 내고 명예훼손하고 있다. 한동훈한테 공문을 2번이나 내고 다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입장이 없는 거냐? 왜 가만히 한번 이렇게 가만히 했는데 있냐? 왜 그러면 변희재 대표님은 고발 안 해요? 왜 고소도 안 하고 왜 이러는 고소하고 막 거냐? 이렇게 네. 강경 그렇지 대응해야지. 인정하는 거냐? 예. 요거 하나 우리 공론하고 명예훼손이 그거는 심각하다. 말 되네. 예. 그건 왜 말 고소를 안 되네. 하고 그렇지, 왜 왜 이렇게 놔두냐. 해가지고 구속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네. 왜 놔두냐. 왜 놔두냐? 우리 행정부의 내각 수장인데 저 국무위원을 이렇게 명예훼손해도 되는 것이냐? 나 법사위원으로서 나는 이건 못 견디겠다. 심지어 막 변인재가 막 매불쇼 나서 사형시키겠다까지 막 그 얘기하는데 얘기는 빼. 그 얘기는 빼. 지금 많이 나가시죠. 매우 많이 신기하다. 나가. 요거 하나가 공문을 좀 보내서 이거 가능합니까 이 민원?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 아니 왜 이게 신중하게 이거 신중하게 그냥 잘 하면 검토. 되지. 신중하게 어? 김우겸 의원님께 먼저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다음번에 김의겸을 불러주세요. 여기 다음번에 김의겸 불러주세요. 한동훈 장관 이제 법사위에서 자주 만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벌벌 떨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아니에요? 하루 전날 야씨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이모 어떡하냐 뭐 이래요? 아니 어때요, 근데 그 의원님?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임기응변 자꾸 들어보면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맞고 그냥 말을 내뱉는 자기 것 같아. 모순이 많아요. 전혀 이제 다른 이야기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고. 딴소리. 딴소리 자기 모순이 하거나 많고. 전정부 타다거나 계속 이런 자기가 식의 무슨 말 했는지도 예. 기억 그러니까 못하고 한동훈 막. 장관이 하는
말 중에서 알맹이 있는 말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안 떨린다 이거죠? 아, 전혀 떨려. 형, 제 2020년에 왜 자꾸 누구신데 저한테 형이라 불러요? 2020년에 국감할 아.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크게 호통내고 오, 뭐라고? 준비해온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와. 그 정도. 준비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해오고 아무것도 모르고 몇 년도에? 네. 2020년 국감. 아, 첫 2020년에. 국감 때. 오. 그 100만 유튜브 아마 조회 갔을걸요? 어. 아주 제가 세게 호통. 아, 김남국 의원의 호통. 어. 예. 그 호통으로 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거잖아요. 결집시켜가지고. 진짜 여기 매불쇼 오래 하더니 아이, 근데 주로 김남국 하이라이트 보면 거의 밟히는 게 거의 형님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편파에 당하고 있다. 아, 편파에? 편파 편집에 당하고 있다. 아, 편파 편집에 막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음. 이번에 맞아, 한번 그런 게 잘라버립시다. 있어. 관심 있게 그거 진짜 풀 영상 보잖아요. 맞아, 그렇지가 맞아. 않아요. 예. 아 사실 그 이모 대첩도 그거 사실 실수 하나를 너무 크게 부풀린 거지. 아니 이모가 중요해, 고모가 중요해, 누나가 중요해, 아무도 중요하지 않죠. 네. 다른 사람 그 빌려가지고 네. 이름을 빌려서 돈 주고 이렇게 논문 네, 맞습니다. 쓰는데 그거 네. 한 거에 이용한 거 본질이 아니냐? 아니죠. 본질이 전혀 아닌 아니죠. 거잖아요. 네. 근데 언론에서 자꾸만 그거를 맞습니다. 엄청나게 네. 그게 그러니까 의원님. 국회의원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거 그냥 넘어가요. 물어보고 네.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그냥 다시 질문하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의원님 이런 건 네. 있어요. 그렇게 언론이 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더 꼼꼼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모는 추석에 만나면 되잖아. 아니 근데 김남국 의원이랑 제가 페북 친구인데 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 성실하게. 예, 착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변희재 대표님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라서 뭐죠? 요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 다른 얘기 할 것도 많았는데 그 전광훈 목사 그리고 김재원, 김기현 요렇게 이제 한 편이고 홍준표가 이제 다른 한편 완전히 막말 싸움이 지금 난리가 천하람까지 났어. 껴들어가지고 네. 전광훈 대전이 벌어지고 지금 있어요. 난리가 네. 났어.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일을 키워? 이건 빨리 사전에 진화해야 되는데. 아니 정광훈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저는요 이게 네. 김기현 대표만 가만히 있었으면은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김기현 대표가 끼어들면서 대표까지 왜 이렇게 홍준표를 저격하면서 때렸어. 판이 커졌는데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전광훈한테 김기현 대표가 뭐 하나 약점 잡혔나 봐요. 아 그렇게 봐요. 대표가? 끼어들어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 홍준표하고 싸움에.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렇지. 던져놓으면 되는데 네. 자기가 끼어드는데 뭔가 잡힌 것 같아. 아. 사실 당 대표 정도 되는 분이 네. 여기 끼어드는 건 전광훈 이상하지 싸움에 않아요?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황교안하고 정광훈 싸울 때 네. 황교안한테 8천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다고 폭로해버렸잖아요, 정광훈이. 진짜요? 8천. 몇 년도예요? 그리고 50억을 황교안이 공천원금으로 먹었다고 막 폭로하고. 아 5억 50억. 50억이요? 50억이요. 예. 오. 이거 사실 황교안 치명타 먹어서 이제 재판 가는데 네, 고소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전광훈 목사잖아요, 일단은. 네. 명찰 달고 있잖아, 목사랑. 네. 목사가 다니면서 이거 주님의 돈인데 좋은데 쓰세요 그러면요 쉽게 받아요. 아. 저도 받았어. 네. 나 정치인이 아니어서 상관없는데. 그래서 지금 뱉어내려고 난리가 아니 16년 전에 준 돈을 뱉어내려고 얼마 난리야 받았는데, 지금. 얼마? 내가 계산을 했어요. 16년 동안 얼마 16년 받았을까? 동안 3천만 원이니까 계산하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야. 양쪽이 계산이 달라. 근데 저기는 뭐 아니 저기 뭐 계산이 30억이래. 그래서 뭐야? 뭐 지난번에 30억이라 그러던데. 정광훈 추산이랑 변희재 추산이 달라요. 100배 차이가 나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까니까 뭐 저는 상관없잖아 법적으로. 네. 근데 정치인은 이거 골치 아파지고 정치권법 아. 걸리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목사가 그냥 좋은데 쓰면 이건 정말 그 쉽게 받는 건설업자도 야, 아니고 그래. 나 몇 번 좀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그리고 있다는 거군요. 목사들은 이렇게 폭로를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틀어지면 폭로입니다. 다 까버리니까 네, 틀어지면 문제로. 무섭다 진짜. 네. 그래서 나는 김기현이 협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참전했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거예요? 돈 문제라고 봐요. 아 저는 이거 전대할 때 이 사람들 좀 동원했나? 아, 동원 능력. 아니 그 정도는 했어요. 그 정도 그거는 했는데 이제 그 사실 정도 흔히 예상할 수 했다고 있는 쳐도 거잖아요. 네. 이렇게 낄 필요 없는데 네. 돈으로 폭로하면 큰일 나니까 네. 그 전광훈이 지금 뭐 여러 명 폭로한다고 벼르고도 있고 정광훈 목사가 동원 능력도 하필이면 있고 금권력도 있어. 있고.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그 생각보다 김재원 최고가 득표를 굉장히 많이 많이 했죠. 역전했어요 예. 막판에. 그래서 야 이게 이 조직표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 대표되는데도 꽤 작용을 했나 보다. 절반 이제 과반 이상 한 데에 근데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는 전광훈이 이제 밀었죠. 어떤 게 예상이 되냐면 그러면 혹시 나중에 공천할 때 지분 요구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큰일이네.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거 큰일인 거죠. 큰일이야. 당연하죠.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당의 지분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향후에 자기의 입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재금 민원 하나 좀 받아줄 수 있습니까? 뭐가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아니 이거는 진짜 정말 의미 있는 민원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익에 반하는 일이야. 단원으로 이게. 이사를 가. 아니 이건 진짜 제가 뭔데요? 그 하나 민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저는 이제 지역에서 매주 화요일 아침에 오늘 또 이제 화요일이어서 7시 반에 지역에서 민원 정책 회의를 해요. 네. 지역의 시도원님들하고. 그래서 아침 7시 반 근데 이거 편집각이야. 봐봐 한 마디도 안 섞지. 말 좀 섞어봐요, 형님. 편집 안 되게 말 좀 섞어봐, 빨리. 네. 자, 제 민원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아? 네, 저는 오늘 화요일인데요. 지역에서 아이씨. 아침 7시 반에 아니 뭐 하는 지역 정책 회의를 하고 나 진짜 야 그다음에 편집해야 돼. 편집. 자, 매주 화요일 7시 반 지역 정책 회의. 네. 컸다 야, 컸어. 네. 이거는 진짜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 뭔데요? 뭐냐면 예. 일본에 수출 규제가 있었던 거 알죠? 아, 근데 그 네. 덕에 예.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성장을 했어.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정책적으로 밀었거든 투자를 그렇죠. 했고. 소부장 펀드도 만들어서 그렇지. 지원하고. 그런데 예. 이번에 수출 규제를 풀고 우리나라 기업 관련 지원 예산을 네. 삭감을 해버리고 네. 일본 기업을 우리나라에 유치한다고 한 거야. 아 진짜 윤석열 대통령. 아,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적이 자 의심스러워. 그리고 네. 우리 정부가요 풍력 발전 알죠? 풍력 네, 풍력, 발전. 바람. 예, 풍력 발전에 네. 국산 부품 비율이 50%가 넘으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대. 왜요? 왜냐하면 EU가 뭐라고 했대. EU가 이거 EU?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뭔 그 보조금 주는 거예요? 예, 한마디 딱 뭐라고 하니까 이거를 방안을 추진 이걸 없애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계가 초비상이 걸린 거. 왜냐? 외국계 기업이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투자 약속을 많이 받아놨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다 철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국익에 반하는 일이거든요. 아니 뭐 지금 뭐 우리는 IRA법은 유럽도 뭐 아닌데. 괜찮나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의원님 예. 이거는 심각한 그러니까- 국익 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네. 그래서 외교가 곧 경제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일반 어떤 대기업도 외국에 나가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싸우거나 협상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럴 때 기업이 못하는 것을 정부가 하는 거지. 대신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압력이 들어올 때 그 압력을 막아주고 그리고 아무리 뭐 중요하더라도 뭐 한미 동맹이든 이거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국익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켜내는 그 네.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랬다고 하면 아니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의원님, 민원은 제가 받겠습니다. 몰랐어요? 받겠습니다. 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이거 알고 있었죠. 이건 받아야 돼. 네, 요거는 받아서 제가 예. 한번 구체적 내용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다음 주에 제가 매불쇼 출연해서 다음 주도요? 예.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초대를 안 하는데요. 갑자기? 예. 번외편으로라도 제가 출연해서 그 민주당에서 아침에 지금- 제가 7시 반에 지역 정책회의를 하는데 그때 한번 진짜 좀 재밌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매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피켓 들고 뭐 하던데. 그거는 저희 이제 6명의 의원님들이 네. 내일 아마 출국하는 걸로 아, 어디로요? 아, 후쿠시마로 직접 가서 일본에. 이거 무조건 나가야 항의하고 됩니다. 예, 항의하고 확인을 이건 진짜 지금 일본의 하는 걸로. 자폭 테러예요. 네. 아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심지어는 일본의 자국민도 50% 52% 이상이 이해할 수 없다. 납득이 안 된다. 당연하죠.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92% 일본 건강 이거 황당한 아니 거예요. 그 일본 당연히 자국민도. 거기에 무슨 국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건강권이. 네. 이거 정치적으로 갈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의원님 요거 민원을 받은 걸로 네. 정리하도록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네. 우리 매불쇼에 출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 그리고 그럼 1년 후에 들어야 돼. 1년 후에 다음 주에 제가 아 진짜 그렇게 국익국익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통령님 영업사원 1호. 정확하게 반대로 아니 근데 가시네. 너무 말을 이렇게 하지를 말든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 이 풍력 문제도요. 네. 우리가 지금 아리백 이거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우리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근데 전혀 지금 대책이 없어요. 없어. 근데 이게 풍력 이런 것들도 빨리 투자를 해서 국내 발전, 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제대로 이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하지 않은 투자를 건지 늘려도 모르겠어요. 시원찮은 판에. 그게 안 그렇죠.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대통령실에서 어떤 정책 조율 기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종합적인 없냐고요? 어떤 그러니까 플랜이 왜냐하면 없어. 종합적인 각 플랜이. 정부 부처는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한 사안에 대해서도. 네. 예컨대 풍력 환경과 관련되어서 풍력 발전 더 친환경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거 환경부는 당연히 찬성하죠. 그러나 또 뭐 한전이든 뭐 다른 반대하는 데가 있겠죠. 발전이나 이런 데는 발전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반대 안 된다. 산자부는 또 안 된다. 그리고 또 외교부나 또 이런 데 또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관된 이 조율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민감하게 딜링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블랙핑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원래 작년에 네. 처음엔 정책 수석 없이 한다 그러고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7, 8월인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정책 수석 아니고 정책 수석 조정 기능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거 전혀 기능하지 아니,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실장도 어디로 갔고 그러니까요. 뭐 이게 지금 아리백 이게 환경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원님. 그쵸. 그죠? 산업 문제고, 이거 산업 경쟁, 문제고 통상 문제고. 전략적인 문제지. 심각해요. 예. 예. 근데 이제 한심한, 중요한 거는 한심해. 그 참 아까 어쩌려고 그랬는지 오인혜 우리 모르겠어. 선생님께서 잘 지적했다고 보거든요. 뭐요? 아니 왜냐하면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은 이거를 통할해야 돼요. 통할. 그렇지, 총리가 통할하는 아, 역할이에요. 그래요? 네. 총리의 역할이에요. 이게. 네. 총리가 그런 걸 통할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잘 모르시면 전혀 총리라도 해야지. 총리가 네. 여기에 대해서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네. 하고 주요 현안을 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잘 모르시고 국정을, 총리는 통할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안 계시고 안보실장은 잘리고. 네. 지금 네. 어떻게 심각해요. 되는 알겠습니다. 부패라도 블랙핑크 공연은 반드시 올해 안으로 이뤄내고. 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웃을 우리 저 일이 아니야, 정말. 보수에 대해서는 또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이 정치인이 되고 나서 6번을 갔더라고. 6번. 대구 사는 내 친구보다 더 많이 갔어. 더 많이 가. 더 많이 가. 왜 이렇게 6시 내 많이 고향도 이렇게는 안 진짜 갑니다. 왜 이렇게 가는 거야? 네. 네. 아, 왜 이렇게까지 많이 가요? 아니 심지어 4.3은 그렇게 자기가 꼭 가겠다 아, 그랬어요? 했는데 네. 거기는 방미 일정 때문에 바빠서 못 가. 아. 근데 서문시장 가고 시구는 또 스트라이크 잡은 거 알죠 이번에? 아, 스트라이크 방미 잡았습니다. 일정 때문에 못 가다니. 방미 아직 남았잖아요. 시작도 아, 안 준비가 아니, 너무 시구는 그러면 괜찮고요. 그 스트라이크 잡았습니다 이번에. 아 도대체 네. 서문시장을 왜 이렇게 많이 왜 가는 이렇게 거야? 가요? 6번. 시구도 방미 마찬가지. 준비해. 시구도. 어? 시구도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대구에 무슨 뭐 없잖아요. 아무 관계도. 공부도 있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잘하는 애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이러다가 한 번씩 놀면 아 그래 좀 쉬고 좀 잠도 좀 자고 해라 이러는데 맨날 노는데 또 놀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죠 국민 세금으로. 그러니까 서문시장 왜 화가 이번에 나는 또 거예요. 아니 왜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게 오늘부터 저 이른바 박근혜 쪽 유튜브에 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윤창중 씨가 오늘 대놓고 선언을 했는데 네. 더 이상 윤석열은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 하나밖에 없다. 박근혜 세력과 손잡아서 공동 정권 선언해야 된다. 아, 자기가 자기 그 말 역할을 하는 하겠다. 거야? 거기서. 네, 네. 박근혜 근데- 윤석열 공동이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은 저 유영아부터 조원진 등등 저 사람들이 꿈꾸는 게 그거예요. 네. 아, 윤석열이 흔들리니까 어. 박근혜 아무튼 영남권하고 지금 사실 윤석열 지층이 그밖에 안 남았거든. DK 영남권밖에. 여기까지 무너지면 끝장이니까 박근혜가 반대로 돌아서면 그러니까 죽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박근혜하고 손잡아서 어떻게 좀 유지해 보자. 그래서 그 작업이 좀 들어갔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구 가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이제.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맥락. 전광훈도 정광훈 이런 말까지 안 했는데 내가 볼 때 전광훈의 그 스타일로 볼 때는 협박하고 있을 수가 있어. 나 열받으면 박근혜랑 손잡아야겠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보수에서의 중심 핵은 박근혜가 있어서 윤석열 입장에서 이게 위험해 볼 수도 있어요. 위험해. 그러니까 뭔가 들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뭔가 망해가는. 여기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보게 되면 그 69시간 발표로 해서 20대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거 지지를 회복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받쳐주고 있었던 가 PK와 TK 정도였는데 이 PK와 TK 지지율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거의 뭐 반반이더라고요. 거의 뭐 완전히 네. 그냥 PK는 훨씬 더 큰 폭으로 많이 네, 빠지고요. 맞습니다. TK도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변희재 선배님 말씀처럼 당장 이게 반등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결국에는 지금 집토끼라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히려 저는 이게 대통령을 가둔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도로 가고 더 뭔가 국민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지지세만 지지 세력만 보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장에 욕 먹는 거잖아요. 4.3은 당장에 지금 대구 가서 이거 시구는 하고 공은 던지고 4.3은 그냥 안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4.3에 안 가다 보니까 지금 김재원 같은 사람들이 네. 4.3 추모식은 경낮은 추모식이다. 그 비하 발언한 그러니까 거. 이런 완전히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계속 더 앞으로도. 화가 나는 말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보수 어. 왜 이렇게 돼가고 있어?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앞으로도. 진짜. 근데 이번에는 가야 될 이유가 두 개 가지가 크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꾸만 보수층에서 제주 4.3을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모욕하고 훼손하는 막 마음 상하는 그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걸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태영 의원 사과도 안 하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가서 메시지를 던져서 확실하게 말을 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지난번에 갔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당선자 신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출범 이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첫 공식 행사였기 때문에 네. 더더욱 갔어야 됐는데 네. 가지 않아서 저는 이 심각한 문제. 네. 우리 변 대표님 뭐 끝으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 민원이 잘 안 먹혀가지고 얼굴이 안 좋아. 말이 지금 시무룩합니다. 시원한 게 아니라 이거 답을 잘 해줘요. 이거 또 사과문 올리고 아 그래요?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지난번에 네. 사과문 올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였고요.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검수완박이라는 그 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여론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를 직전에 앞두고 지방선거를 직전에 앞두고 네.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다 그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렇게 그 상황이 잘하셔가지고 지방선거 망하셨죠? 저희 그러니까 지지자들 마음과 예. 그 마음은 누구보다 더 잘 네, 알아요. 네. 많이 소통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효능감을 원하거든요. 시원하고 정말 지금 얼마나 정부 여당 효능감 좋습니까? 보수 쪽에서는 시원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효능감을 보여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인혜 선생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아, 네. 네네.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제가 매주 아침 7시 그만해. 내가 정책회의를 하고 있고요. 직접 아. 제가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다 드리고 올해도 있습니다. 결혼하긴 글렀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아니 이현주 의원님이 그렇게 밝은 분인데 아주 학을 뗀다. 아니 그 다음에 자 아니 그 서문시장 관련되어서 뭐요? 그 제가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어디 갔지 내가 아, 네. 예. 왜 처음 갑자기? 들어갑니까? 매일 처음 들어가 들어가야지. 봤는데요. 아니 이거 왜요? 뭔데요? 네, 뭐 좋아요. 사진 때문에? 네, 사진을 봤어요. 김건희 여사님 사진. 또 네. 반했어요? 아. 그거 보고? 아이 아, 진짜 황당하더라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네. 단독샷 김건희 여사 단독샷 나온 게 거의 막 한 43장 43장 서울시장에서? 중에 네. 거의 10장 가까이 되더라고요. 아, 더 웃긴 게 그래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 단독 사진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웃긴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와요. 네. 그러면 대통령을 날려버려. 아, 그래요? 아, 포커스가 나가 포커스가 있어. 날아가. 대통령을 배경으로 아마 날려. 흐릿하게 막 나와. 네, 아, 대통령을 배경으로 네. 나와. 그러니까 대통령을 배경으로 날리는 이 황당한. 아. 근데 그런 사진이 뭐 여러 장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여섯 장 그- 있더라고요. 사람이 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번에 대구 서문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쭉 행사를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예,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진 논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네, 맞아요. 그때마다 저희는 이건 아예 다루지 않았는데 아니 진짜로 보니까 네.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네. 이렇게 딱 뒤돌아보고 그냥 사진 있던데? 프로필 사진 같은 네. 것들이 네. 올라와 있더라고. 이거는 사실 좀 문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네. 선출된 대통령이 포커스가 나가 있어. 와, 나 이거 보고 웃는 게 아니라 나 솔직히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만약에 왜 행사장에서 뭐 이재용 뭐 회장이 나간다 그런데 밑에 사장을 이렇게 포커싱해갖고 아니 이재용을 사장도 아니야 사장도. 그래, 사장도 아니죠. 그렇죠. 공식 직함도 없는 아니 공식 직함이 있지만 공무원도 아닌 분인데. 포커스 나가 있는 거 보고 진짜 화났어요. 회장의 부인인 거지. 그렇죠. 아 이거는 어떤 뭐 공문 넣을 수 사장이 있어요? 아니야. 사장은 이거는 진짜 공무원. 황당.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네. 의전비서관 바로 목이 잘리는 건데 계속 그렇게 아니 사진- 이거 공문 넣을 수 있냐고요. 안 될 것 같아. 아 왜냐면 이거는 중요한 아, 문제입니다. 왜 이러냐고 공문 넣어요? 아 이거 사실 가벼운 문제는 아니야. 대한민국 선출된 대통령이 포커스가 나가 이게 그냥 말이 됩니까? SNS로 물어보면 안 될까요? SNS로? 예, 예. 누구한테? 야 내가 네티즌이냐? 그럼 저도 페이스북 볼 때, 제 올릴 때 사진을 올릴 때 그냥 제 개인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그 내용을 메시지를 사진에- 담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시지를. 사진에 메시지가 네. 담기도록 올리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화보 찍듯이 네. 김건희 아니, 여사만 이거는 부각시켜가지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심각한.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싫든 좋든 간에. 아, 그죠? 이거 당연한 말씀이죠. 네, 그런데 그분이 포커스 아웃 처리되고 네. 그죠? 다른 누군가가 포커싱 처리가 된다. 아. 이거는 그 일하는 사람은 완전히 잘려야 돼. 그럼요. 과거로 좀 거슬러 오라면 그 김건희 여사 녹취록에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내가 정권 잡으면 네. 그거 있었죠. 우리가 정권. 그 다음에 한동훈 본부장관이 김건희 여사한테 계속 뭐 카톡하고 막 네네. 수백 번 연락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아니 검찰총장이 전화 연락이 안 된다고 사모님한테 뭐 카톡을 그렇게 오래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그 이번에 한번 물어봐도 또 혼나더라. 그런 것들을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막 뭐 그랬잖아요. 막 그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도 막 그 용산 집무실에 네. 막 들락날락 거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김건희 여사가 공동으로 운영한 정부인가 그 의심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밖에 아니 없어요. 공동이 아니죠. 그 문제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전광까지 이거 3인 심각한 정도. 전광까지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거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냥 뭐 좀 기분이 나쁘냐 니네 뭐 이런 그런 거 정도로 아닌데. 전혀 가볍게 아니에요. 그 문제 생각할 아니에요. 수 있는데 심각한 문제. 심각한 네. 문제가 문제예요. 아니고 예. 이거 민주공화국의 주권의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주권자의 의사를 네.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기 때문에 네. 있을 수가 없는 맞습니다. 네, 국격의 문제, 국정 운영의 문제. 이거는 그 있을 수 내부에서 없는 일하는 사람들만 잘 얘기해도 너무나 나올 수 있는 근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국가 시스템의 문제. 있을 수 없는 맞아요. 문제. 있을 수 없는 예. 공문 보냅니다. 뭐 이거는 정색을 하고 얘기해야 돼. 정색. 그렇죠, 의원님 웃지 마시고요. 제가 뭐 웃자고 지금 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웃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매주 화요일 아침 7시 아, 끝내. 이것 때문에 아, 욕먹겠다. 이거 재미가- 매주 재미가 없어. 문제는 뭐냐? 재미가 본질을 뚫으셔. 머리에서 막 지나는 거 같아.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형님 좀 웃어주세요. 재미가 같이 웃어줘야지 또 나는 재미없는 원래 것도 잘 다 안 재밌고. 웃는 사람인데. 아, 진짜 재미가 없죠. 아까만 이렇게 변희재 이게 안 되나, 그게? 쉬운데 쉬운데. 막 이렇게 주름 생기는 거 같아. 아, 이 재미가 없어. 어쨌든 형님 제가 이 중요한 아이템도 하나 살렸잖아요. 뭘 살려요? 뭘 살렸어? 아니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한 거 제가 살렸잖아요. 야, 이건 오늘 아, 조회수 사진. 네, 안 하고 문제 있을 것 안 같은데. 하고 넘어가려고 하던 오늘 거. 썸네일은 나왔는데 약간 혀 뽑아버린다 했잖아요. 그 말할 때 나 깜짝 놀랐네. 아, 우리 저 김남국 의원님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네. 한동훈 장관밖에 없네 보니까. 아, 우리 다 진짜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막혀. 아, 한동훈 장관님이 아주 좋은 분이었네. 출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주제 아, 그만해 이제 끝나야 돼요. 파이팅입니다. 아니 그거 있잖아요. 유머의 무슨 기본 개념 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읽어야 이런 거 좀 읽고 참새 시리즈라도 보세요. 공부를 해서 참새 시리즈. 전유성 시리즈. 여러분 다 이게 제가 다 핍박받 당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다 안 재밌는데 웃겨도 되니까 일만 진짜 똑바로 네. 제대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해 근데 맞아요. 국회에 라꾸라꾸 침대 네. 그거 갖다 놓고 거기서 잔대. 진짜. 네. 예. 아 진짜 과도해. 보면은 좀 답답할 정도. 성실하긴 진짜 성실합니다. 아이고, 예. 네. 옛날부터 성실했어. 이렇게 그렇습니다.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건가요? 네. 성실한 것만이 끝까지 답은 봐야 돼. 아니거든요. 잘 해야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오신 거 후회는 없으시겠죠? 아 제가 참고로 또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주일간 제가 인터넷을 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안 댓글은 댓글하지 않습니다. 달아봐야 의미 없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 본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주 의원님이 네. 엄청 답답해하네. 선배로서. 네. 네. 함께 해주신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